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좌파는 집단 속에서, 우파는 개인의 내면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오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선관위 주요 시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297명,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등 선관위 주요 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중대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엄령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대정신연구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예측하면서 이번 작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명한 바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가 12월 4일 새벽에 올린 영상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라는 영상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 불과 6분 만에 계엄군은 과천 선관위 청사에 도착해서 당직실에 근무하던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와의 통화를 단절하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반면에 여의도 국회 점거 시간은 11시 20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방사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과천 선관위 청사 점거는 10시 30분이었습니다. 50분이나 빠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선관위가 이번 계엄령의 핵심 목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수원연수원과 관악청사까지 총 3시간에 걸쳐서 전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선관위를 전방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상황에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관위 점거는 중요한 전략적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완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초압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정황 그리고 증거들은 이미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던 그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국회 장악에 주목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지하 벙커에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직접 지시하면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던 계엄군의 작전은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 수호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작전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준수한 이번 작전은 단순한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계엄령에서 투입된 군인은 707 특수부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을 알 수 있고 국정 철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서보와 민감한 자료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영장 없이 21대와 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들로부터 핵심 정보를 오랜 기간 분석해왔고 이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우원식 그리고 한동훈을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계엄령 선포 직후에 가장 먼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몰락을 직감하고 있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포 대상에 포함된 한동훈이가 왜 자신을 체포하려 했는가를 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포고문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썸뜻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을 잡으려고 했다면 방첩부대를 보냈을 것이다. 이 발언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방첩부대는 과거 기무사로 알려진 간첩 전담 특수부대입니다. 실제로 한동훈은 당대표에 취임한 직후 이재명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은 방첩사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북한 지령을 받은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이재명 일당은 단순한 정치 세력을 넘어서 국가 근간을 흔들려는 반국가 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이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해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반국가 세력들과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 투입된 707 특수부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입니다. 평시에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비밀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를 선관위와 국회에 투입했다는 것은 이번 계엄 작전의 치밀함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관위 기습에는 약 300명의 계엄군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고 좌파 매체들은 긴장감 있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MBC, 한겨레 등은 계엄군의 선관위 작전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강력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담화문 속에서도 반국가 세력과 반헌법적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령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관위에 투입된 300여 명의 병력은 정밀한 작전을 통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작전은 이런 한계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령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좌파 진영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을 척결하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계엄작전은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강력한 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고,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쓰는 역사적 도약의 시간, 국가 재건의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근성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숙경님, 이소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